제1강 3D 모델링 개요. 3D 모델링 개요는 1. 라이노 인터페이스, 2. 환경 설정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1차 시 라이노 인터페이스. 라이노의 인터페이스는 1. 화면 구성 요소들, 2. 오브젝트 스냅, 3. 건볼, 4. 뷰포트 이렇게 4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화면 구성 요소들. 라이노의 초기 화면입니다. 라이노의 화면 구성 요소들은 크게 창 제목, 메뉴바, 명령어 히스토리 창, 명령어 프롬프트, 툴바 그룹, 메인 툴바, 뷰포트, 패널, 뷰포트 탭, 오브젝트 스냅 툴바, 상태바 이와 같이 11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창 제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창 제목은 라이노의 화면의 가장 왼쪽 위쪽에 있는 첫째 줄로서 라이노 파일의 제목과 그 다음에 라이노 파일의 크기를 표시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메뉴바. 메뉴바는 라이노의 명령어를 기능별로 묶어서 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커브, 서피스, 솔리드, 또 디멘전, 트랜스폼 이와 같이 라이노에서 사용하는 명령어들을 기능별로 묶어서 표시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세 번째, 명령어 히스토리 창. 명령어 히스토리 창에는 이전에 사용한 명령어와 관련된 옵션들을 표시합니다. 이 표시는 칸을 줄이거나 늘리거나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를 다 보려면 F2 키를 누르면 이와 같이 화면에 커맨드 히스토리 창이 별도로 표시가 됩니다. 여기에는 라이노 파일을 열어서 어떤 작업을 했는지 또 어떤 작업에서 어떤 옵션을 사용했고 어떤 치수를 입력을 했는지가 다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전에 작업한 것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여기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명령어 프롬프트. 여기는 명령어를 텍스트로 입력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move라고 입력을 할 것 같으면 m이라고 치면 이와 같이 m으로 시작하는 모든 명령어들이 자동 완성 기능을 통해서 표시가 됩니다. 다음은 툴바 그룹입니다. 툴바 그룹은 스탠다드 툴바를 비롯해서 16개의 툴바를 그룹으로 묶어 놓은 곳입니다. 이 툴바 그룹에서는 모델링을 진행하는 직접적인 명령어는 없지만 모델링을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러 가지 명령어들을 아이콘으로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툴바가 가장 기본적으로 표시되는 툴바이고요. 여기에서 C플레인 툴바, 셋뷰, 디스플레이, 뷰포트 레이아웃 이와 같이 툴바 그룹의 타이틀을 클릭하게 되면 각각의 툴바를 표시해 줍니다. 다음은 메인 툴바입니다. 메인 툴바는 화면의 왼쪽에 있는 길게 세로로 표시된 툴바로서 모델링에 필요한 모든 도구들을 다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모델링을 하는 도구들은 메인 툴바에 모여져 있고요. 모델링을 도와주는 보조 도구들은 툴바 그룹에 모여져 있습니다. 주로 스탠다드 툴바 그룹에서는 주로 스탠다드 툴바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뷰포트. 모델링을 진행하는 영역으로서 기본적으로는 4개의 뷰포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뷰포트의 제목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와 같이 크게 화면을 표시해 줍니다. 또 뷰포트의 제목을 다시 한번 클릭하면 이와 같이 분할된 뷰포트 상태로 표시해 줍니다. 다음은 패널 영역입니다. 패널 영역에서는 라이노의 속성이라든지 레이어라든지 재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속성을 표시해 주는 영역입니다. 각각의 기능을 가진 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뷰포트 탭입니다. 뷰포트 탭은 클릭하는 뷰포트를 활성화시켜주는 뷰포트의 제목입니다. 이 뷰포트 탭은 특히 이와 같이 뷰포트를 크게 확대해서 사용하고 있을 경우에 뷰포트 탭을 클릭을 하게 되면 다른 뷰포트를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다시 화면을 분할된 상태로 돌아가지 않고도 원하는 뷰포트에서 작업할 수 있는 역할을 해줍니다. 다음은 오브젝트 스냅 툴바입니다. 오브젝트 스냅 툴바는 오브젝트 스냅 즉 물체의 속성, 끝점, 중간점, 중심점 이런 물체의 속성을 어, 정확하게 낚아채게 해줌으로써 모델링을 편리하게 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체크가 되어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오브젝트 스냅 기능을 표시해 줍니다. 디세이블을 누르게 되면 전체가 비활성화되며 다시 한번 누르게 되면 원래의 체크되어 있는 오브젝트 스냅 기능을 활성화시켜 줍니다. 다음은 가장 아래쪽에 있는 상태 바로서 현재 좌표교의 그 커서의 위치라든지 단위, 그 다음에 레이어 영역, 그리드 스냅, 오쏘, 또 오브젝트 스냅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칸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오브젝트 스냅은 모델링을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오브젝트의 속성점들인 끝점, 점, 선의 중간점, 원이나 호의 중심점 등과 같은 점들을 정확하게 낚아채서 그릴 수 있도록 해서 정확한 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3. 건볼. 건볼은 선택한 오브젝트를 이동하거나 복사하거나 회전하거나 크기 변경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도구입니다. 건볼을 사용하려면 상태바에서 건볼란이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건볼란을 체크하고 오브젝트를 선택하면 이와 같이 화면에 표시되는 도구가 건볼입니다. 건볼은 오브젝트를 이동하거나 복사할 수 있는데 가장 쉽게 오브젝트를 이동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X축 방향으로 내가 오브젝트를 이동하고 싶다고 할 때는 X축 방향의 화살표를 붙잡고 그대로 드래그하게 되면 정확하게 X축 방향으로만 이동하는 것입니다. 또 Y축 방향으로 이동하겠다 그러면 Y축 방향의 화살표를 붙들고 이동하면 그 축 방향을 따라서 이동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건보를 사용해서 오브젝트를 회전시키는 방법입니다. 오브젝트를 회전시키는 것은 각 축 방향으로 3개의 아크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아크를 붙들고 회전시키면 오브젝트가 돌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건볼은 또 정확하게 치수를 사용해서 오브젝트를 이동시키거나 회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먼저 이동을 정확하게 치수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볼의 화살표를 클릭을 하면 이와 같이 치수를 입력할 수 있는 입력창이 표시가 됩니다. 이 입력창에 50만큼 이동하겠다. 그리고 엔터 치게 되면 이와 같이 정확하게 50만큼 이동하는 것입니다. 회전도 마찬가지로 Z축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오브젝트를 회전시키고자 할 때 60도만큼 회전시키고자 하면 60이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 치게 되면 오브젝트가 60만큼 회전됩니다. 건볼은 또 오브젝트의 크기를 변경하는 스케일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브젝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건볼의 사각형을 각 축 방향에 있는 사각형을 당기게 되면 이와 같이 그 축 방향으로 스케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축 방향의 사각형을 잡아당기게 되면 이와 같이 3차원적으로 오브젝트를 축소 확대할 수 있습니다. 또 건볼은 서피스를 만들기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커브를 건볼로 잡게 되면 이와 같이 축의 중앙에 원점이 생기게 됩니다.
이 원형 점을 잡고 드래그하게 되면 그 방향으로 서피스를 만들어 줍니다. 이와 같이 드래그하면 또 만들어지고요. 옆으로도 드래그하게 되면 이와 같이 그 방향으로 익스트루드 시켜서 서피스를 만들어 줍니다. 이와 같이 건볼은 다양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델링을 할 때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뷰포트. 뷰포트는 모델링을 진행하는 영역으로서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것처럼 음영 상태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표현 모드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모드로도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브젝트를 선으로만 표현하고 싶다 라고 할 때는 와이어 프레임 모드 상태로 놓으면 디스플레이 속도가 빠른 상태에서 대략적으로 어, 모델링의 형태를 파악하고자 할 때는 와이어 프레임 상태로 표현을 합니다. 다시 음영 상태로 표현하고자 할 때는 쉐이디드 상태로 설정을 하면 됩니다. 또한 렌더링에 사용하는 재질을 할당한 경우에는 렌더링 모드로도 표시할 수 있는데요. 레이어에서 오른쪽에 가장 오른쪽에 있는 머티리얼 재질을 설정을 하고 여기에서 적당한 플라스틱이나 메탈 또 글래스 이와 같은 그 재료의 이 종류와 색상을 설정을 하고 어, 렌더링을 걸게 되면 화면상에서 렌더링된 상태로도 보여줍니다. 그래서 렌더드 모드로 설정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렌더링 상태로 표현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브젝트의 레이에서 설정한 색상과 렌더링에서 설정한 재질은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다른 색상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지금 설정된 재질은 약간의 반사를 가지고 있는 플라스틱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반사가 생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또 많이 사용하는 모드 중에 하나가 고스티드 상태입니다. 고스티드 상태는 이와 같이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물체를 반투명한 상태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가려서 보이지 않는 물체의 속 부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모드입니다. 그래서 물체를 단면으로 표현하지 않고도 물체의 뒷부분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티스틱 모드를 표현하게 되면 이와 같이 그림을 그려서 묘사한 것처럼 마치 연필로 묘사를 한 것처럼 화면을 표시해 주기도 합니다. 뷰포트에서 눈에 잘 띄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카메라의 렌즈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카메라는 표준 렌즈, 어, 광각 렌즈, 망원 렌즈 이와 같이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실세계의 렌즈처럼 컴퓨터 모델링에서도 이와 같이 렌즈를 구분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여지고 있는 상태는 50mm 표준 렌즈를 사용한 상태입니다. 이 표준 렌즈라는 것은 인간의 눈에 가장 가깝게 표시될 수 있는 렌즈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투시 효과, 이 기울어진 면이 보이죠? 이 기울어진 선을 더 안으로 심하게 투시를 시키고자 할 때는 광각 렌즈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투시 효과를 좀 줄이고 싶다. 그러면은 표준 렌즈보다 큰 망원 렌즈를 사용하게 됩니다. 현재 표준 렌즈에서 제가 망원 렌즈 100mm 망원 렌즈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뷰포트 프로퍼티즈에서 뷰포트 속성에서 카메라 렌스 여기에서 100mm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 그러면 이와 같이 망원 렌즈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똑같은 크기로 봤을 때 투시 효과가 많이 줄어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물체가 마치
큰 빌딩처럼 투시가 되는 과장된 투시 효과를 줄이고 실제에 가깝게 투시 상태를 유지하고자 할 때는 망원 렌즈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투시 효과를 더 과장해서 표준 렌즈인 50mm 렌즈보다도 더 과장해서 투시 효과를 주고자 할 때는 망원 렌즈 대신에 광광 렌즈를 사용하게 됩니다. 광광 렌즈는 50mm 이하의 그 렌즈로서 예를 들어서 25mm 광각 렌즈를 사용하게 되면 이와 같이 멀리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가까이 비슷한 크기로 확대해 보면 심하게 왜곡되어 있다 싶을 만큼 투시 효과가 많이 적용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의 렌즈는 실제 어느 렌즈가 좋다 나쁘다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표준 렌즈로 사용을 하다가 투시 효과가 너무 심하다. 투시 효과를 좀 줄여야 되겠다. 그러면 망원 렌즈를 사용하면 되고요. 망원 렌즈를 사용을 하다가 투시 효과가 너무 작다. 그러면 반대로 30mm 등과 같이 광각 렌즈를 사용해서 비슷한 크기로 보면 투시 효과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모델링을 진행을 할 때 물체의 실제 크기에 따라서 이것을 어느 정도 투시 효과로 물체를 화면에서 표시해야 되겠다 할 때는 항상 카메라의 렌즈를 조절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오브젝트를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속성창을 클릭하게 되면 카메라 렌스라고 뜹니다. 여기에서 보통은 50mm로 놓고 사용을 하다가 망원이나 광각으로 변경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모델링 작업을 할 때 화면을 회전시키거나 팬, 그 다음에 줌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테이트, 화면을 회전시키는 것은 보통 퍼스펙티브 뷰포트에서 사용하게 되는데요.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화면을 드래그하면 그 방향으로 화면이 회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하면 로테이트가 실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화면을 이동하는 팬 기능인데요. 팬 기능은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으로 화면을 드래그하면 됩니다. 그러면 상하 좌우로 화면이 줌 상태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화면을 이동하게 됩니다. 다음은 줌입니다. 줌은 화면에서 물체를 크게 보거나 또는 물체를 작게 표시하는 것으로서 컨트롤 키와 함께 사용을 합니다. 컨트롤 키와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화면을 위아래로 드래그하게 되면 이와 같이 물체가 크게 보이거나 또는 작게 보이거나 합니다. 그래서 로테이트, 오른쪽 마우스 버튼으로 화면을 로테이트, 회전, Shift 키와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활용한 펜, 화면 이동, 그 다음에 컨트롤 키와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활용한 줌 기능, 이렇게 그 화면을 조절하면서 모델링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카메라의 플레이스 타겟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뷰포트 타이틀에서 까만 삼각형을 클릭하고 셋 카메라로 가서 플레이스 타겟을 클릭하면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 타겟은 이와 같이 길쭉한 물체에서 모델링을 하다가 자세한 작업을 하고자 할 때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회전을 시키게 되면 카메라가 좌표계의 원점을 기준으로 돌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와 같이 길쭉한 원기둥의 오른쪽 끝점에서 뭔가 작업을 하고자 할 때 얘를 돌리게 되면 이렇게 화면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초보자의 경우에는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즉 길쭉한 물체의 특정 부분에서 디테일한 작업을 하고자 할 때는 플레이스 타겟이라는 기능을 사용을 합니다. 셋 카메라 플레이스 타겟. 그래서 센터를 잡고요. 클릭. 그리고 화면을 회전시키게 되면 이 지점, 지금 타겟으로 설정한 지점을 중심으로 회전이 되기 때문에 내가 화면을 크게 확대한 상태에서도 자세한 작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고자 할 경우에는 플레이스 타겟으로 가서 셋 카메라 플레이스 타겟에서 지금 좌표계에서 카메라 타겟의 로테이션 위치가 이와 같이 좌표계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지정되어 있는데 얘를 원점으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0,0,0 그래서 이렇게 지정을 해주게 되면 다시 카메라가 원점을 중심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디테일한 작업을 할 때 아주 유용한 카메라 활용법이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차 시 라이노 인터페이스에서는 창 제목, 명령의 히스토리, 뷰포트, 오브젝트 스냅 툴바, 상태바 등의 화면 구성 요소들과 오브젝트 스냅, 건볼, 뷰포트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